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2023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결식 우려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올라 반갑습니다. 2023년의 시작과 함께 CES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모니터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OLED 모니터를 출시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LG전자도 본격적으로 PC용 OLED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료와 후원을 바탕으로 직접 구매한 LG전자 울트라기어 45GR95QE 모델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113cm로 44.48인치 크기의 21:9 비율, 3440에 1440 WQHD 해상도 24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보통 제조사들은 실제 크기에서 반올림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인치를 표기하기 때문에 제품은 45인치형 제품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패널은 OLED 패널을 채택하고 있으며 800R 곡면의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OLED 패널이라고 하면 빛 반사를 걱정하는데 LG에서 본격적으로 울트라 기어 게이밍용 모니터로 나온 만큼 빛 반사를 줄여주는 안티글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800R이라고 하면 반지름 80cm의 원의 곡률이 구현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구부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커브드 모니터 기준으로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OLED 패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얇을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LCD 모니터와 비교한다면 얇은 편이지만 그래도 꽤 두께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널은 사면 슬림 베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니터 전면 하단부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리모컨 수신부 및 헤드셋 연결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단 중앙으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전원 버튼 역할을 하고 있고 전원 및 밝기 조절 그리고 외부 입력 등 간단한 기능의 입력을 지원합니다. 자, 하단 스탠드 받침대는 V자형, 다리가 상당히 긴 편이지만 책상 상판의 길이가 65cm의 경우 모니터를 설치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 공간은 여유 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후면을 보면 좌우로 헥사곤 라이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지만 모니터 뒤로 벽면에 RGB 조명이 반사될 정도로 고비도는 아니고 혹시라도 어쩌다 모니터 뒤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게 한 2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모니터구나 라는 걸 새삼 각인시켜주는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 프리셋이 몇 가지 제공되지만 컬러 순환 모드 외에 단색 지정 수준이고 이전 제품들에 적용되었던 소리 및 화면 동기화 기능은 빠져 있어서 말 그대로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후면 헥사곤 라이팅과는 다르게 나름 쌈박한 감성 포인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모니터 하단부를 비춰주는 이 스팟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헥사곤 라이트와 동일하게 작동하는데 의외로 밝은 편인데다 은근히 모니터 중앙 하단을 비추면서 데스크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로고 같은 거 넣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100x100 배사 마운트를 지원하며 후면 포트 구성은 2개의 HDMI 2.1 포트와 1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 그리고 오디오 광출력 포트가 있으며 USB 3.2 젠1 업스트림 포트가 1개, USB 3.2 젠1 다운스트림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자, 모니터 스탠드는 스위블 그리고 틸트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을 지원합니다. 혹시라도 피벗까지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지만 피벗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5인치급 21:9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인데다 스탠드로 피벗을 구현하는 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이런 비율은 직캠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만약 꼭 피벗을 노린다, 고중량용 모니터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하게 이 모델은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방금 제품 외형을 설명드릴 때 뭔가 빠진 걸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제품의 울트라기어 모니터 라인업에 있는 그 조작용 조그 다이얼이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컨을 통해서 옵션 설정 등 모니터에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편의성 측면에서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리모컨을 불신하는 상황이 생기면 상당히 입장 빡빡해지겠죠. 특히나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 구성은 기존 울트라 기어에서 볼 수 있는 OSD 화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화면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이점은 캘리브레이션 프리셋이 있어서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장비가 있으실 경우 LG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 캘리를 진행하고 설정 값을 모니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임 관련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블랙 스테빌라이저라든지 FPS 카운터 그리고 크로스에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PS 카운터는 위치를 옮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자, 그럼
모니터의 성능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OLED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라고 한다면 화질을 먼저 기대하게 될 겁니다. 기존 IPS 기반의 모니터 대비 얼마나 깔끔한 화면을 보여줄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먼저 패널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100%, 어도비 RGB 92%, DCI-P3 97%, NTSC 89%로 측정되었습니다. 100%가 넘어가는 부분은 테스트 프로그램상 100%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정된 밝기는 최대 188.7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SDR 기준 최대 밝기는 200칸델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에 준해서 측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 정확도의 경우는 최소 0.58, 최대 5.5, 평균 1.51로 측정되었습니다. 측정된 값을 보면 전반적으로 OLED스럽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 정확도의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별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OLED가 좋은 화면을 보여준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OLED는 게이밍 모니터에 상당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빠른 응답성과 무한에 가까운 명암비, 그리고 넓은 시야각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의 스펙상 응답 속도는 GTG 기준 0.03ms입니다. UFO 테스트를 하게 되면 0.03ms의 응답 속도를 가진 OLED가 보여주는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LCD 모니터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빠른 응답성과 240Hz의 주사율이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시게 되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40Hz와 60Hz의 게임 화면을 10분의 1배속으로 느리게 재생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Hz와 60Hz의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잔상에서 상당히 깔끔하죠. 자, 스펙상 SDR 밝기 값이 200칸델라로 표기되어 있어서 화면이 어두운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실제 사용 시 느껴지는 SDR 화면 밝기 부분에서 어둡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기대치가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둡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니터 리뷰를 계속 해왔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두운 화면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은 확실히 HDR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DR 기준 1000칸델라의 밝기를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HDR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 SDR과 HDR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촬영본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눈으로 봤을 때 SDR과 HDR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보다 더 큽니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자, 다음으로 이 모델에는 DTS 헤드폰 X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좌측에 3.5mm 오디오 포트가 있는데요. 일단 테스트해본 느낌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게이밍 헤드폰도 무선이 대세라서 이 기능이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유선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메인보드 내장 사운드 카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음질이라든지 출력 면에서 장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DTS 음장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요. 차이가 있긴 한데 또 그렇다고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점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 보면 이 모델은 게이밍 모니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OLED를 채택함으로써 색감, 응답 속도, 그리고 밝기, 특히 HDR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게이밍 모니터가 갖추어야 할 궁극적인 소양이 높은 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잔상 처리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 모델은 완벽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00R의 공률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몰입감이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 시야 내에 모니터
화면이 꽉 차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는 어떤 그래픽 카드가 어울려요? 라는 질문만이죠. 자, 배틀그라운드에서 울트라 프리셋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240Hz 주사율 모니터인 만큼 인게임 상황에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최소 4080은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옵션 타협을 하고 또 다른 게임의 경우 뭐 DLSS 사용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3090 Ti라든지 4070 Ti까지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서 아쉬운 점을 이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본다면 게이밍에 특화된 상당히 좋은 모니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9 비율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죠. 일반적인 PC 게임의 경우는 최근 21:9 비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은 콘솔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2560의 1440 QHD 대상도 출력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통해서 1440p 연결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440의 1440 해상도를 지닌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이 깔끔하진 않아요. 또한 1440p 연결 시 VRR 기능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1440p 출력을 지원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물론 굉장한 발전이지만 어쨌든 콘솔 유저들이라면 3840, 2160, 4K 해상도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게임에서 몰입감은 높은 편이지만 21:9 포맷의 영상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는 16:9 비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화질이 너무 좋은 올레드라고는 하지만 영상을 시청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여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OTT 등 영상물 시청을 주로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00R의 공유로 인해 시야각에서 장점이 있는 올레드라고 하더라도 이 모델에서 시야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더라도 커브드로 인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나뉘는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올레드 하면 버닌을 떠올리실 텐데 버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이 모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올레드 케어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화면 미세 이동, 화면 보호기, 이미지 클리닝, 픽셀 클리닝 등 버닌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제품의 버닌을 최대한 억제하려고는 했지만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버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역시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해상도는 3440, 1440입니다. 여기에 픽셀 피치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픽셀 피치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수많은 점들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숫자의 점을 가진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점들을 담는 화면의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점의 크기가 작아지고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점의 크기가 커지겠죠.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의 경우는 이 픽셀 피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픽셀 피치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처리되고 세부 사항이 더 미세해집니다. 반면 큰 사이즈의 모니터인데 해상도가 낮아서 이 픽셀 피치가 높아지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의 경우 이미지 퀄리티 등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3440의 1440 해상도는 기존 대부분 34인치급의 21:9 모니터에서 사용하던 해상도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109.68ppi, 0.2316mm의 도트 피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니터는 44.48인치 크기의 3440의 144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83.84ppi, 0.303mm의 도트 피치 값을 가집니다. 자, 이 값은 도트 피치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인치급 모델에 이 해상도를 쓴 것부터가 언밸런스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해상도 부분 그리고 픽셀 피치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모델일 겁니다. 자, 왜 똑같이 출시한 27인치 모델 있죠? 27GR95Q이라는 모델이 179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보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스펙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제품의 장점, 단점을 다 함께 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을 만한 단점이죠. 바로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250만원대 가격일 겁니다. 자, 만약 이 제품이 가격이 100만원대 후반, 중후반대로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제품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이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